뭐? 맨손으로 범인을 제압했다고? 미국 텍사스의 한 보안관이 SNS에 태권도복을 입은 한인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범죄 피해자를 구하러 돌진했다는 게시글인데요. 이 게시글이 이슈가 되어 취재진들은 이 한인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 태권도 시범이 한창인 체육관에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 제이는 임신하는 과정부터 힘들었어요. 왜냐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난임병원에 가는 걸 초반에 꺼려해 시간이 더 지체됐던 것도 있었죠. 몇 달 동안 노력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우리 부부는 결국 난임병원을 갔고 여러 가지 검사 후 우린 난임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제이가 찾아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도 잠시 임신을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중간에 여러 번 병원에 입원했고 임신 후반부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출산 전까지 정말 꼼짝 않고 누워있기만 했어요. 남들은 쉽다는 임신과 임신 과정, 저만 왜 이럴까 너무 속상하였죠. 하지만 뱃속 아기를 건강하게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제이가 태어난 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작은 몸으로 세상에 나온 제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태어난 후에도 제이는 면역력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어야 했어요. 감기만 걸려도 쉽게 낫지 않았고 폐렴에 걸려 입원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이는 병실에서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어린 제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항상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래서인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도 자주 아프더라고요. 특히 3학년 때 제이가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이는 달리기도 못하고 축구도 잘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신나게 뛰어노는 동안 제이는 항상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축구는 제이가 좋아하는 운동이었지만 몸이 약해서 제대로 뛰지 못했거든요. 그날도 제이는 축구를 하고 싶어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나도 같이 해도 돼? 라고 물었죠. 하지만 친구들은 너는 달리기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빠져라고 대답했어요. 제이는 그 말에 상처받고 돌아서야 했어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제이가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교실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축구 경기를 했는데 제이는 어느 팀에도 끼워주지 않으려는 친구들 때문에 한참을 서 있어야 했어요. 결국 체육 선생님이 나서서 제이를 한 팀에 배정해 주셨지만 친구들은 내심 불만스러워했죠. 경기 내내 제이는 공을 잡을 기회조차 거의 없었어요. 공이 제이에게 오면 친구들은 저리 비켜 라며 공을 뺏어갔어요. 그날 제이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 난 왜 이렇게 못난 걸까? 라며 울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한 번은 점심시간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제이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한 번 다가갔어요. 이번엔 친구들에게 내가 골키퍼 할게. 라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너는 몸이 약해서 골도 못 막잖아. 그냥 우리끼리 할게라고 대답했어요. 제이는 그 말에 상처받고 혼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제이를 보며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처럼 운동도 곧잘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후에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잔병치레가 많고 약하니 모든 것이 전부 제 탓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학교 건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운동장 위에 빛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제이에게 잘 들어가라는 인사를 하는데 한 소년이 정문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의 이름은 케빈 릭,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전학생이었어요. 처음엔 영어도 서툴고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미국 아이들은 처음 보는 케빈 리를 낯설어했고 케빈 리도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케빈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고 제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체육 행사 때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은 태권도 특별시범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태권도라는 운동을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해 기대 반, 궁금증 반으로 체육관에 모였죠. 시범을 보이기 위해 도복 차림의 사범님과 몇몇 제자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바로 케빈리였어요. 케빈리가 무대에 오르자 아이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케빈이 태권도를 한다고? 케빈이 저렇게 멋진 모습을 보인다고? 제이는 케빈리가 태권도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동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케빈리의 새로운 모습에 제이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범이 시작되었어요. 케빈리는 차분한 모습으로 무대 중앙에 섰고 사범님의 지시에 따라 화려한 발차기와 품새를 선보였고 그의 동작은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특히 높이 뛰어올라 공중에서 회전하며 발차기를 할 때는 체육관 전체가 숨을 죽였답니다. 그 순간 케빈리는 더 이상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아이들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었어요. 시범이 끝나자마자 체육관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입을 떡 벌리며 와 케빈. 정말 대단해. 저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어. 라며 놀라워했어요. 제이는 케빈리의 새로운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에게 달려가 정말 멋졌었다고 케빈이 친구인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케빈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한 미소를 짓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후로 케빈리는 학교에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학생들은 케빈리에게 태권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더 가까워졌어요. 제이도 케빈리를 통해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케빈은 사실 한국에서 태권도를 오랫동안 배워왔어요. 미국에 와서도 태권도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학교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케빈의 엄마도 제이의 몸이 약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이 엄마인 저와도 친해졌어요. 어느 날 케빈 엄마가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제이 엄마, 제이도 태권도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요? 케빈이 다니는 도장에서 같이 배우면 제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케빈리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가족들이 다 함께 운영하는 곳인데 한국 전통 태권도와 더불어 예의범절까지 배울 수 있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말하였죠. 케빈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제이가 그동안 운동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태권도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케빈 엄마의 설득과 케빈의 모습을 보고 결심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이는 케빈과 함께 태권도 도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도장에 간 날 제이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도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차게 훈련 중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었죠. 그때 케빈이 다가와 제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이 괜찮아.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케빈의 격려에 제이는 용기를 얻었고 도장에서의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범님들과 관장님은 모두 친절하게 제이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쳐 주셨고 케빈은 옆에서 제이를 도와주었고 제이는 점차 태권도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제이는 케빈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케빈, 너 덕분에 오늘 잘할 수 있었어. 고마워.
그 후로 제이는 케빈과 함께 도장에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본 동작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지만 점차 체력이 좋아지고 기술도 늘었어요. 케빈은 제이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고 둘은 서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갔죠. 제이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고 학교 생활도 즐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의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중국에서 이민 온 루라는 아이였어요. 처음엔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제이와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루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더라고요. 첫날부터 루는 반 친구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대요.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도 짧게 자기 이름만 말하고 앉아버리고 친구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한다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루는 수업 시간에도 교실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말을 꺼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칭찬과 격려, 웃음이 많은 분인데 그런 루를 보며 종종 눈살을 찌푸리셨다고 했어요. 특히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을 제이에게 듣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은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제이와 친구들은 각자 팀을 나눠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루는 경기 규칙을 무시하고 공을 마음대로 차버렸대요. 공을 잡은 친구에게 가서 무례하게 너는 축구를 못해라고 말하면서 공을 빼앗아가고 친구들이 항의하면 나는 중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막무가내의 태도에 제이와 친구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고 해요.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점심시간에 벌어졌는데 듣기만 해도 황당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게 왜 그러는지 너무 놀랐어요. 그날은 점심시간이었는데 제이와 친구들은 학교 식당에서 각자 싸온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고 있었대요. 한국인 케빈은 엄마가 싸준 김밥을 꺼내놓았고 예쁘게 말린 김과 속에 가득 찬 재료들이 보이는 김밥을 보며 친구들은 우와, 케빈. 김밥 정말 맛있어 보인다. 라고 감탄하며 부러워했나 봐요. 미국에서 한국의 김밥이 엄청나게 유행인데 냉동도 아니고 진짜로 싸온 김밥이니 더 화려하고 맛있었나 봐요. 케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던 그때 루가 다가와 케빈의 김밥을 보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이거 일본 음식 아니야? 라고 물으며 비아냥거렸나 봐요. 제이와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루를 쳐다봤는데 의외로 케빈은 침착하게 대답했더라고요. 김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며 물론 비슷한 음식이 일본에도 있지만 김밥은 한국의 고유한 맛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었대요. 하지만 루는 멈추지 않았고 한국은 일본이랑 중국을 다 따라하기 바쁘지 않느냐. 너희는 진짜 독창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무례하게 계속 말을 했나 봐요. 그 말에 제이와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고 침착하기로 둘째라면 서러운 케빈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때 제이는 용기를 내서 루에게 그런 말은 너무 무례하다고 우리는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케빈을 감쌌고 김밥은 케빈의 엄마가 정성껏 싸준 음식이라며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따끔하게 말했다더라고요. 약하고 소심하기만 한 제이가 케빈을 위해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루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말을 굽히지 않았고 자기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며 진짜로 한국이 독창적인 게 뭐가 있냐고 따지듯 말했어요. 그 순간 조용하던 케빈이 김밥을 집어들더니 루,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배우는 문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야. 너도 중국 음식을 먹을 때 자부심을 느끼지 않니? 우리도 마찬가지야.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점심시간은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으며 제이와 친구들은 루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케빈의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에 감탄했다더라고요.
저도 어린아이들이라 이야기를 듣는데 몸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케빈이 아주 성숙한 태도로 룰을 다루더라고요. 그나저나 그날 제이는 케빈의 김밥을 맛을 보고 나서는 저한테 집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방법을 전혀 모르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케빈의 엄마한테 김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냐 물었고 그녀는 너무 흔쾌히 바로 알겠다고 해주었죠. 제가 제이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니 뛸 듯이 기뻐하며 자기도 이제 케빈이 매일 먹는 김밥 엄마가 싸주는 거냐고 한껏 기대에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제이가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케빈의 김밥에 반했던 친구들도 모두 그 김밥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계획이 커지게 된 김밥 쿠킹 클래스는 동네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케빈의 엄마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케빈의 엄마는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을 지으며 모두에게 김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즐거울 것 같다고 했어요. 드디어 쿠킹 클래스 당일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는 많은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들이 모였어요. 케빈의 엄마는 다양한 재료들을 준비해왔고 테이블 위에는 김밥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모두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죠. 케빈의 엄마는 먼저 김밥의 기본 재료와 각 재료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은 김밥의 재료들이에요.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어묵 등 다양하게 넣을 수 있어요. 김밥의 맛은 재료들의 조화에 달려 있죠. 그녀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시연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물론 엄마들도 흥미진진하게 그녀의 설명을 들었어요. 제이도 친구들과 함께 케빈의 엄마가 하는 것을 따라하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케빈의 엄마는 아이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김밥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클래스가 끝나갈 즈음 모든 아이들과 엄마들은 자신이 만든 김밥을 한 줄씩 가지고 서로 나누며 시식했어요. 모두들 자신의 김밥을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특히 제이는 자신이 만든 김밥을 먹으며 엄마, 내가 만든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클래스가 끝난 후 많은 엄마들이 케빈의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덕분에 집에서 자주 김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빈의 엄마는 미소 지으며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동네에서는 김밥이 인기 있는 요리가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 점심시간에 각자 만든 김밥을 자랑하며 더욱 친해졌어요. 또한 엄마들 사이에서도 김밥 레시피와 다양한 변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김밥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죠. 김밥 쿠킹 클래스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태권도장 옆에 경찰차들이 잔뜩 서 있더라고요. 사범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도장 앞에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지 다가갔는데 웬 젊은 흑인 남자가 경찰들에게 끌려갔고 관장님은 팔에 상처가 있는데 연신 괜찮다고 빨리 범인을 데리고 가라고 경찰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였죠. 무슨 일인지 자초지정을 물어봤더니 태권도 옆 상가에서 한 여성의 비명을 듣고 이상한 감지를 느낀 사범님과 관장님이 달려가 성폭행하려는 남성을 제압한 것이었죠.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라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총기 소지를 했을까봐 경찰이 올 때까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데 사범님들은 그녀의 비명을 듣자마자 고민 없이 달려간 것이었죠. 사범님 가족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정말 놀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태권도 시범 행사가 크게 열렸어요. 보호자들도 참석하는 큰 행사라 한껏 기대됐죠. 물론 제 아들 제이가 태권도를 시범 보일 테니 핸드폰 카메라로 녹화할 생각에 배터리도 잔뜩 충전해 왔어요.
계획대로 제이와 케빈이 그 시범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와 케빈의 엄마는 아이들을 찍어야 해서 도장에 좀 일찍 도착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텍사스의 한 방송사에서 태권도장 취재를 나왔다는 것이었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고 며칠 전 사건이 떠올라 혹시 그 범인을 잡은 것 때문에 취재를 나온 거냐 물었더니 맞다고 하였어요. 한국인들의 용기와 그리고 범인을 제압한 태권도가 어떤 것인지 취재차 왔다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태권도 행사에 참여하면 되고 간단한 인터뷰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었죠. 학교 친구들은 제이와 케빈의 시범을 기대하며 체육관에 모였고 루라는 아이는 무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였지만 멀리서 봐도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 태권도 촬영을 하러 왔는데 루의 태도가 거슬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시범이 시작되고 제이와 케빈은 멋진 품새와 발차기를 선보였어요. 두 아이는 도장에서 배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우아하고 힘찬 동작으로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루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태권도가 뭐가 대단해? 그건 우리 중국 무술을 따라한 거잖아. 라고 외쳤어요. 그 말에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루를 바라봤고 제이와 케빈도 당황한 얼굴로 루를 쳐다봤어요. 루는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며 이런 발차기와 동작은 우리 중국 무술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태권도는 겨우 흉내낸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제이는 루의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침착하게 루에게 다가갔어요. 루,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존중과 예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케빈도 옆에서 너도 태권도를 배우면 우리가 왜 이 운동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덧붙였어요. 루는 처음엔 그 말에 반발하는 듯 했지만 제이와 케빈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듯 보였어요. 루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지. 하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루의 태도가 변하니 신기하더라고요. 타국에 와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 때문에 뾰족하게 군 거였는지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루는 제이와 케빈과 함께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루는 처음엔 서툴고 힘들어했지만 점차 태권도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나 봐요. 어느 날 도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루는 기본 동작을 연습하던 중 자신의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렸어요. 그 모습을 본 사범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루, 태권도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 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져서 서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게 된 듯 보였어요. 그날 이후 루는 태권도 수업에 더 집중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듯 보였죠. 저도 루를 처음부터 봐왔기에 사범님의 말씀에 가만히 생각하는 모습의 루를 보니 그의 마음과 태도에 분명 변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촬영이 끝났고 취재팀은 한국의 태권도는 자신을 보호하는 무술을 익히는 것뿐 아니라 마음까지 다스리는 훌륭한 스포츠라는 것을 오히려 루를 보고 깨달았다고 대단한 스포츠라고 높이 평가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가 제이와 케빈에게 다가와 뜬금없이 사과의 말을 했다고 하였어요. 저는 놀라 제이에게 루가 무슨 말을 했냐 물었더니 여태까지 자기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루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점차 변해가는 듯 보였어요. 이제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생님 말씀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죠. 예전에는 불성실하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알려져 있던 루였지만 태권도를 배우면서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공원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 행사에는 많은 엄마들이 참석했어요. 루는 태권도 팀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팀원들과 함께 매일의 연습에 열심히 임했어요.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게 되었어요. 대회 당일, 루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정교한 태권도 기술을 선보였어요. 그는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을 누볐고, 특히 팀원들과의 협력도 빛냈어요. 경기는 치열하게 흘러갔지만 그의 팀은 최종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이 대회는 같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예전에는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불성실한 태도로 유명했던 루가 태권도를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취재팀이 촬영한 영상이 방송에 나왔고, 동네 사람들은 태권도 사범님 가족의 일화와 루의 행동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 우리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굉장히 유명세를 탔어요. 특히 남자 아이들의 엄마들 사이에서는 루의 성장과 태권도의 효과를 느껴보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고, 루의 엄마는 그의 변화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엄마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 동네에서는 태권도 열풍이 불었고, 케빈으로 인한 여러 사람의 변화와 마을의 긍정적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가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는 학원이 되었답니다. 물론 저희 아이도 사춘기가 올 때까지는 꼭 보낼 계획이에요. 제이와 케빈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내년 여름에는 케빈의 엄마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내년이면 아이들이 12살쯤 되는데 그 나이대 아이들이 갈 만한 곳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제이 엄마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미국에까지 퍼진 우리의 태권도가 한 마을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